네, 황보선의 출발사 아침 2부시다. 자, 어제였죠. 공수처장 후보 확정하는 회의, 어제 3차 회의였는데 결국 불발됐습니다. 여야 간 첨예한 싸움 예상됩니다. 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 어제 이거 최종 2인으로 후보 좁히는 거 실패했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속개를 이제 원하는 그런 여당 추천위원들의 요청을 네.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제 추천위 활동을 종료하겠다. 네. 이렇게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좀 더 시간을 갖고 회의를 할 수 있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5표를 얻은 사람이 이제 2명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그렇다고 하면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더 좀 대화를 통해서 조금 더 견해를 좀 좁힐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주목하는 거는 딱 18일로 여당이 못을 막았어요. 예, 그래서 18일까지 안 되면은 다른 조치. 그러니까 현재 지금 국회에 제출돼 있는 법 개정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을 심사를 하겠다. 이렇게 이미 선언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여당에게 유리한 법 개정안 심사를 위해서 더욱더 조금의 더 노력하지 않고 결국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이다. 이런 측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어제 3차 회의였는데 3차 회의가 마지노선이 아니고 좀 더 추가로 회의를 한다면 가능성은 좀 열려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 요청을 그래서 이제 당에서도 그런 좀 점에 대한 아쉬운 점 그리고 회의 속행해야 된다. 이런 좀 의견을 당 대변인이 내고 있습니다. 네네. 자,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요, 이제 이쪽 여당 쪽에서는 예고한 대로 이제 비토권 무력화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공수처법 개정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예, 그 전부터 공언을 해왔고요. 다음 주 중에 그렇게 법사위를 개최해서 추가 심사를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다. 이것은 그 전부터 공언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수순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회의 일자는 안 잡혔습니다만 그 전에 여러 차례 이것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진행이 될 것이다. 이제 일방적인 진행이 이제 될 수밖에 없는 점이고요. 또 하나 공수처법 관련해서는 여당에서 그게 6명의 찬성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추천위원회에 이런 것이 야당의 절대적인 비토권을 보장한 것이다. 이것은 공수처법 진행 과정에서 여러 차례 했던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후보에 대해서 몇 차례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냥 중단을 하고 새로운 법 그러니까 야당의 비토권이 무력화되는 법이죠. 근데 이것을 시도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스스로 만든 이 공수처법 원안 이것을 이제 부정하는 것이고 결국은 처음부터 여당의 속셈은 자기들 여당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결국 임명하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예상하시는 것처럼 이 이제 개정 법안을 통과시키려 마음먹으면 하신 여당은 할 수 있습니다. 현실은요. 그러면 이제 원래는 이제 원래는 양당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서 회의적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21대 국회 와서 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가 지금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이것이 전에 김용민 의원이 발의했던 이 법 개정안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소위원회에 좀 회부된 것이 아니라 그날 비정상적인 이제 절차를 거쳐서
그 법 개정안이 일소위에 지금 회부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히 여당이 이런 편법 또한 그 야당과의 협의를 거치하지 않은 뭐 일방적인 방법에 의해서 뭔가 그 개정안 심사를 시도를 할 것이다. 이제 이런 것을 예상을 하기 때문에 네. 좀 저희로서는 그 국민의힘으로서는 좀 이런 불법 부당함에 맞서서 좀 더 예. 어떻게 좀 대처할 것인지 좀 이런 방안을 좀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법제사법의 안건이 뭐 큰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보면은 또 네. 계속해서 뭐 특활비 이런 것도 있고요. 네. 또 추미애 장관이 뭐 최근에 또 쌈짓돈이라고 거론하면서 50억 원요. 네. 또 이제 네. 윤석열 경찰청장 이제 겨냥해서 뭐 이것저것 뭐 감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추미애 장관의 뭐 발언이라든지 뭐 수사지휘권 발동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그 들으셨겠지만 검찰 법원 출입하는 그 법조 출입자들 그 조사를 해봤는데 94%가 그 추미애 장관의 어떤 이런 수사지권 발동 이거 부적절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는 뭐 제가 그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법무부 장관의 총장에 대한 지휘권 발동은 최종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제한적으로 이제 그렇게 행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19일에 그 발동된 이런 지휘권 발동은 김봉현 씨의 그 편지 한 장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사실 그 아주 뭐 상당 부분의 사실 그 규명 없이 의혹만으로 이 지휘권 발동이 된 것이죠. 그때 그 했던 이제 그 뭐 의혹 중에서 지금 이제 술접대 뭐 의혹 이런 것은 아직 그 술 접대 검사가 누군지 아직도 이제 밝히지 않았죠. 이게 윤 총장의 그 후속적으로 이루어진 윤 총장에 대한 이제 감찰에도 이것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뭐 최근에서야 그 뭐 지목된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다,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여기에서 언급되는 A 변호사는 또 이 부분 이런 검사 술접대 사실은 좀 부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의 어떠한 그런 의혹만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진 이런 지휘권 발동은 매우 부당하다. 그리고 이것은 부당한 정도가 아니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적은 무엇이냐? 결국은 보면은 이러한 그 사기 피의자의 편지 한 장에 의해서 지휘권 발동을 했고 바로 그다음에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와 검찰의 합동 감찰을 그 지시를 합니다. 결국 이것은 윤 총장 찍어내리기다. 그 이후에도 지금 윤 총장에 대해서 두 건의 추가적인 감찰 지시를 하고 또한 뭐 어제는 그 대검 검사들을 그 법무부 검사들을 통해서 뭐 감찰을 하겠다 이제 이런 것을 통보를 하려고 시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은 결국은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권력형 그 비리로 확대될 수 있는 수사, 오티모스 수사, 라임 수사 이런 것을 결국 무력화하고 윤 총장을 결국은 찍어내리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지휘권 발동이 급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라임 수사가 이렇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일단 윤 총장의 손발을 묶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정말 사실 규명도 없이 굉장히 의혹만으로 지휘권 발동을 한 것이고요.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어떠한 사실도 지금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것을 보면 지휘권 발동이 얼마나 그것이 정말 그 아주 또 급하게 그리고 신중하지 못하게 경솔하게 이루어졌는지는 이것은 국민들이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런 조사 결과가 방금 그 말씀하신 이런 그 조사 결과에 반영이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 의원님, 지금 정부에서는 뭐 또 개각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추미애, 강경화, 김현미 장관에 대해서는 유임설이 나오고 있고,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께서는요, 이 세 명 다 바꿔야 된다. 전면 개각했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의견을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의견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 이제 같은 경우는 정말 이 법치를 무력화하고 그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법치 후퇴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해임 사유가 아니라 이제 넘어서 탄핵 사유까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주장은 너무 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김현미 장관은 그 어제 법사위에서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임대차 3법과 조세 3의 임대차 시장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여러 대책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세가는 진정이 안 되고 있고 전세 수급 지수가 지금 사상 최초로 20년 만에 최고치를 좀 경신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 어떤 건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근데 이러한 그 정책 책임을 가진다는 데 입장에서는 경질론을 그것은 뭐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의원님 끝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이 주택임차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그 임대차 3법에 대한 어떤 개정 보완인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 이제 아시겠지만 그 케이스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매매를 하고 그 등기까지 이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그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을 갱신 청구권을 행사를 해버리면 결국은 새로 산 매수인이 입주를 못하는 이런 사태가 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이런 것을 좀 보완하고자 국민의힘의 이제 김은혜 의원이 갱신 거절을 좀 추구하는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이제 발의를 했던 것이고요. 저는 이제 이것이 뭐 여러 지금 전세 시장의 혼란 그리고 사실 이로 인해서 좀 매매도 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매매 부동산 가격이 좀 낮추는데도 이것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이 법안에 대해서는 뭐 가능하다면 빨리 좀 심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주회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